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천병원 김상구 원장입니다. 오늘은 호우예방인대 손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호우예방인대 손상,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테디를 통해서 많이 나왔군요. 테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테디, 무릎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그러면 무릎이 호우예방인대는 바깥쪽에 있는 인대라 그랬죠. 바깥쪽에는 외치측부인대, 스로아 비골인대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발이 되면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흔들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신체 검사를 많이 해봐요. 꺾고 이렇게 흔들거리고 해보는 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MRI가 엑스레이가 됩니다. MRI는 가장 정확해요. 찍어봐야 되겠죠. 근데 환자분들이 물어봅니다. 비싼 MRI를 왜 찍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수술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술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들어갔는데 만일 괜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MRI는 꼭 찍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후예방인대가 누가 봐도 덜렁거려요. 하지만 MRI 찍어서 확인하는 것은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내치 측부인대도 확인을 하게 되고요. 또 연골이라 그러죠. 카틀리지, 골연골, 뼈연골 확인하게 되고 또 반활상 연골, 연골판, 메니스커스라는 것도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술을 할 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후예방이 안 좋게 되면 후방 십자인대 수술을 같이 하기도 하고요. 연골이 안 좋다 그러면 이센 천공술이라든지 카티스템 수술을 하기도 하고 반환성 연골이 안 좋으면 연골 봉합이나 연골 결제술을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MRI는 꼭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엑스레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엑스레이는 그냥 찍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건 필수 검사가 되겠지만 스트레스 엑스레이, 기기를 통해서 무릎을 이렇게 한쪽 바깥쪽으로 벌려주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뒤로 밀어주는 검사를 해가지고 후예방인대 손상 같은 경우에는 3mm 이상의 이게 바깥쪽이 벌어질 때 양성 소견으로 보이게 되고 뒤로 밀었을 때는 뭐냐면 후방 십자인대 같이 파열되었을 때는 12mm 이상의 무릎이 뒤로 밀릴 때는 후방 십자인대 파열과 후예방인대 손상이 같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수술할 때는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과 후예방인대, 후외측인대 재건술까지 같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랑 MRI 같이 찍어서 수술과 재활을 하는데 다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해 잘 되셨나요? 네. 그렇다 그러면 파워포인트 통해서 자세히 좀 공부 좀 더 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 인대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특히나 후예방인대 손상, 불안정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저번 시간까지는 신체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영상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예방인대 손상의 영상 검사는 이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단순 엑스레이, 그리고 스트레스 엑스레이, 그리고 MRI를 찍게 되는데요. CT나 초음파는 의미가 없겠습니다. 왜 이걸 찍느냐? 신체 검사만으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확실한 진단을 내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 물증을 내봐라 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찍게 됩니다. 자, 먼저 엑스레이 볼까요? 엑스레이는 관절의 간격의 증가가 중요한 소견이 되겠고 또 비골두와 관련한 이상 소견도 보이기도 합니다. 세곤드 골절이라고 되어 있죠. 세곤드 골절. 이건 뭐냐면요. 외측 관절낭의 견열 골절이 됩니다. 그리고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특징적인 소견이었죠. 하나 또는 두 구조물의 손상을 직칭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관절의 간격의 증가, 비골두 이상 소견, 세곤드 골절. 관절의 간격이 증가됐죠. 실제로 바깥쪽이 후예방인대니까 바깥쪽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 간격이 늘어나는 거죠. 9.5mm면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우리가 3mm, 3, 4mm 이상이면은 의미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9.5mm면 꽤 많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죠. 각도도 많이 휘어졌어요. 12도까지. 양쪽을 비교해 보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많이 안 부러졌는데 왼쪽은 꽤 부러졌죠. 이렇게 되면 4mm 이상 벌어졌다 라고 양성 소견이 되겠죠. 세곤드 골절입니다. 세곤드 골절은 이게 외측 관절낭의 견열 골절. 견열이라는 거는 물고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떨어졌다. 외측 관절낭이 떨어지는 게 이게 세곤드 골절이에요.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도 보이고 요거 전방 십자인대 팔 때 많이 생기는 뼈의 골절인데 요거는 놔두면 됩니다. 놔두면 이렇게 저절로 좀 붙어요. 안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고요. 붙게 되면 더 좋겠죠. 안정적으로. 스트레스 엑스레이입니다. 최근 논문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예방인대 손상에 대해서요. 명확하지 않은 후예방인대 손상을 진단하는 데 유용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화된 부하를 가하여
비정상적인 관절 전이를 유발시켜주는 것이 스트레스 엑스레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엑스레이 찍는 방법은 기계로 찍어요. 기계로 찍는 텔로스 엑스레이가 있고요. 손으로 밀고 당겨가지고 찍는 스트레스 엑스레이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후방 관절 이완이 손상 정도를 잘 반영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키라 등은 그레이드 3 등급의 후방 전이 검사 양성이고 뒤로 많이 밀리는 거예요. 그레이드 3면 또 스트레스 엑스레이상 10mm 이상의 경골 전이 시 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 더하기 후 예방인대 손상이 같이 있다. 복합 손상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뒤로 많이 밀리고요. 들컹들컹 했을 때 많이 밀리고 또 엑스레이 스트레스 찍어봤는데 10mm 이상의 경골이 밀릴 때는 두 가지 같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이 밀려요. 많이 벌어졌죠? 스트레스 엑스레이 해보니까 그 차이가 나죠. 오른쪽은 17.3 왼쪽은 13.2 해보니까 얼마 차이 나죠? 4mm 4.1mm 차이가 나는데요. 뒤로 밀리는 거 해볼까요? 후방 스트레스 해보니까 10mm 이상은 밀리더라. 그러면 또 우리가 양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거 표가 좀 중요한데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빨간색 글을 3개 쳐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PCL은 후방 십자인대입니다. 후방 십자인대는 부분 파열은 사이드 투 사이드 디퍼런스 제가 하는데 이거는 양쪽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부분 파열은 8mm 이하, 완전 파열은 8mm부터 12mm까지라고 얘기합니다. 8mm 이상이에요. 8mm 이상. 저는 보통 환자들한테 평균은 10mm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또 제일 또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10mm라고 이야기해서 10mm 미만이면은 그냥 비수술 치료 해보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10mm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이상해질 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8mm가 되겠죠. 그런데 12mm 이상 밀릴 때는 후방 십자인대 단독 파열보다는 복합 파열에 가깝다. 컴바인드. 그래서 후방 십자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 예방인대, PLC는 후 예방인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2mm 이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PLC, 후 예방인대는 완전 파열이 되게 되면 3mm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 3mm 이상 차이 났죠? 3mm 이상. 그리고 MCL은 내측 측부인대인데요. 내측 측부인대는 부분 파열은 3mm 이하, 완전 파열은 3mm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건 FCL, LCL, 이거는 후 예방인대 외측 측부인대예요. 이거는 2.7mm.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냥 3, 4mm다 라고 기억하십시오. 특히 외측은 4mm, 내측은 3mm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MRI는 가장 민감한 검사가 되겠죠. T2 관상 경사 사진이 가장 중요하다. 전체 비골 골두 및 경상둘기를 포함해서요. 후 예방인대 각각 구조물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급성기에는요. 통증 및 부종으로 진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이때 MRI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처음에 왔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다리도 못 움직이겠고 이럴 때는 신체 검사가 힘들어요. 무릎을 돌리고 여러가지 흔들고 해봐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또 스트레스 엑스레이 찍어야 되는데 잘 못 찍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MRI를 찍으면 도움이 가장 되겠습니다. 그래서 MRI는 또 동반 손상을 확인을 하죠.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는지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는지 그리고 바늘상 연골 파열이 있고 또는 뼈에 붙어있는 연골, 뼈 연골에 골연골에 손상이 있는지도 동반 손상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확인이 되니까 수술 및 재활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겠죠. MRI 관상면 사진인데요. 여기 외측 측부인대가 여기 파열됐죠. 그래서 까만 게 보여야 되는데 내측 인대는 여기 까만 거 보이죠. 근데 외측 인대가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가 완전 파열된 모습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심하죠. 더 심해서 여기는 아예 모양 자체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셔야 되겠죠. 또 시상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게 뿌옇게 보이죠. 뿌옇게 뭔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경골에도 타박을 받았지만 비골에도 이상 소견이 같이 있습니다. 이런 소견들이 보이고 이렇게 뭔가 조직이 뿌일 때는 후 예방인대 손상을 받았다 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죠. 또 시상면에서 보면 모양이 보이지가 않죠. 인대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피가 나 있고 중간에 인대 내려가는 것이 끊겨져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자, 이런 소견을 봤을 때는 우리가 후 예방 인대가 완전 파열이구나 라고 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 예방 인대 손상의 영상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그러면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무릎 바깥쪽이 아프신 분들이에요. 외측 측부인대, 호위방인대 손상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